네, 학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한 3년, 4년 전쯤에 충북대학에서 약용작물회가 있었을 때 그때 한번 발표를 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연구실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좀 더 이제 좀 새로 나왔던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좀 지어봤습니다. 이게 이유가 갑작스럽게 이제 초빙이 돼서 뭘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와 동시에 거기 갑자기 제목을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제 주 전공은 분자생물학, 분자유전학입니다. 유전학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주로 했던 연구들은 유전자들의 기능을 밝히는 기능유전체학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NGS 기술도 너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이제 기능유전체학자들이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우리 모델 시스템을 통해서 식물의 발달과 생장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패스웨이들을 좀 많이 어느 정도 거의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그 작물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형질들을 들이 어떻게 기여되는지에 대한 이런 패스웨이들을 분석해 나가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좀 색깔이 조금 다르고 맛도 좀 다른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려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드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전공했던 유전학들이 그리고 이제 요즘 NGS를 바탕으로 했는 이제 토탈오믹스라고 했는데 사실 토탈오믹스라고 하기에는 제 연구에는 너무 이제 좀 내용이 너무 협소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RNS 분석을 통한 이제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서 주요 이제 중요한 패스웨이들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인삼의 부피 생장을 이해하는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이러한 작물들은 유전학을 연구하기에 매우 어려운 재료들입니다. 일단 지놈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유전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개별적인 유전자들의 기능을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일부 작물을 빼고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여전히 그럼 이러한 저희들이 관심 있는 인삼의 이런 저장 뿌리가 형성되는 이러한 기작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시스템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모델 시스템으로는 애기장대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캡셀라라고 하는 냉입니다. 냉이 원종인데요. 그 냉이 원종 연구 결과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런 생공연을 통해서 이제 이런 24년 이제 10대 바이오 미래 기술이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레드, 그다음에 플랫폼, 화이트 이렇게 했는데 저희 연구들은 주로 이제 이런 그린 바이오 쪽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연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이런 기초 연구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연구 영역들 그러면서 분자 유전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유전학을 이해하기 유전학을 통해서 어떤 특정 식물들의 생장과 발달 표현형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형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과 감수성이 있는 어떤 두 개의 품종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주로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저희 형질들을 집적시켜서 주로 어떤 재배 안정성이나 생산량 증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이제 기초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저항성과 그다음에 이런 감수성이 어떤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형을 바탕으로 유전자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포제네틱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유전자를 바탕으로 이런 표현형적 특성을 찾아가는 이제 영유주장인데 저는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표현형적 차이를 보이는 어떤 대적 품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품종들을 일으키는 표현형의 최소 단위인 유전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유전자들은 어떠한 단백질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각각의 개별적인 단백질들은 전체적인 진 네트워크에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표현형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학위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유전자 수준에서 개별적인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화학적인 기능을 바탕, 그리고 걔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좀 협소적인 그런 단편적인 시각 내에서 이들을 이해해 나갔다면 최근의 연구 경향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큰 시스템 내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이해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트렌드에 맞게 이런 이제 유전자를 넘어서 유전자들의 네트워크 수준 내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오늘 이제 인삼의 부피 생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삼의 부피 생장들은 특정한 이거 저희가 싱크 액티비티라고 하죠. 싱크 액티비티가 나타나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형성층 줄기세포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세포들이 저장세포로 이제 분화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형성층 줄기세포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줄기세포 중에 한 분야인데요. 이 줄기세포들에 대한 이해를 최근에는 좀 다른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제 식물학자들이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요 나무가 한 4,800년 정도 된 나무라고 합니다. 저 로키 산맥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말했다면 큰일 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도 측정을 해보게 되면 4,80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다음에 이렇게 환경적 변화에 그냥 직접 그냥 대처를 해야 될만 하는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런 식물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라는 부분들을 되게 관심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이라고 정확히 해줄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이것에 대한 이럴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좋은 증거들이 하나 제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이제 나온 이제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위스 로잔 대학의 교정에 가면은 이게 나폴레옹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오크트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얘가 왜 나폴레옹이라면은 나폴레옹이 그 유럽을 정복할 때 그때 스위스를 정복해서 이 교정을 지나갈 때 신문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정확하게 지금 몇 살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전된 NGS 연구를 통해서 이 5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이 나무의 연도별로, 그러니까 나이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올해 나온 이파리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 가장 오래된 이제 조직일 겁니다.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를 무작위로 채취를 해서 나이별 추적해서 얘들의 지놈 서열을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 흥미롭게도 얘들의 변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년 정도 살았는데 식물들의 변이가 없다.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한 수명이 게 되니까 되게 젊은 유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식물들이 왜 이런 변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답을 식물학자들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동물과 식물이 가지는 발생학적 차이에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동물들은 저희들은 배발생 과정에서 모든 기관들이 형성되고 기후에 성장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은 세 가지로 다 대표가 되는 1차 생장과 2차 생장을 일으키는 정단 분열 조직, 그러니까 즉 뿌리를 만들어내는 정단 분열 조직과 지상부를 만드는 지상부 정단 분열 조직, 그리고 2차 부피 생장을 일으키는 형성층 줄기세포,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로 하는 이런 줄기세포들이 끊임없이
생장과 발달, 그러니까 재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스템셀 액티비티를 평생 동안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템셀들이 계속 있어 버리니까 스트레스 받고 뭔가 병든이 또 얼마든지 재생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스템셀들인데요. 이런 스템셀들이 환경적 요인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재생과 발생을 조절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이제 증거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에 이제 발표된 두 개의 논문인데요. 위의 논문은 식물들이 갑자기 한 4도씨 이하로 저온이 처해졌을 때 얘들이 이렇게 어는 피해를 받게 되죠. 냉해를 입게 되죠. 그럼 냉해가 일어났을 때 이때 이 냉해의 이 손상을 받은 그 세포가 신호를 줘가지고서 다시 이제 스템셀들의 줄기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라는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내용은 이제 선충이 식물을 가했을 때 어떻게 그 가해된 부분들이 어떻게 재생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것에 대한 신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최근의 연구에 통하면은 가해되는 부분에서 식물들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자스몬산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스템셀들의 활성도를 트리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는 이런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보고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스템셀들이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스템셀 중에 부피 생장, 2차 부피 생장을 주로 일으키는 형성층 줄기세포의 항상성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래서 특히 이런 형성층 줄기세포들은 이렇게 저장 뿌리를 가지는 카사바나 고구마, 당근 등등 무 같은 이런 것들의 부생장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그런 줄기세포로 잘 알려져 있게 되는데요. 이런 줄기세포들이 어떻게 항상성과 그다음에 애들의 생장 촉진을 유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인삼의 저장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삼이 이제 종자에서 이렇게 배에서 발화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약한 일주 정도 발화 일주일 정도 되게 되면은 이렇게 지상부가 출현하는 것이 볼 수가 있고요. 2주 이제 3주차 정도 되게 되면은 이렇게 잎이 인삼이 1년생인지 잎이 3장이 나오게 됩니다. 잎이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해서 광합성을 시작하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주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 슈데이콘 메스템이 있었던 이 부위 아래 부분에 여기 이제 하배축 부분인데 하배축 아래에서 나온 원뿌리를 포함으로 하는 여기 템루트가 형성되게 되면서 인삼의 저장들이 형성되는 것들은 형태학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과정들에서 저장 뿌리의 가장 윗부분 조직화를 통해서 얘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차 정도 이제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형성층 줄기세포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가 되게 되면은 광합성과 함께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나타나는 것들이 스타치 그래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성층 세포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유세포들이 저장세포로 이제 분화되는 이런 특성들이 3주차부터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4주차 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2차 부피생장이 일으키는 이런 헬리오 링이 형성되게 형성줄기세포의 이런 링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 링으로부터 안쪽과 바깥쪽으로 북쪽으로 저장세포들이 주로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애기장 때나 또는 파퓰라와 같은 저희가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하는 발달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성층 줄기세포로부터 형성된 비파짓되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물감수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인삼은 이렇게 대부분의 유세포가 분화되게 되고 유세포들은 아주 거의 아마 광합성의 시작과 동시에 함께 저장세포로 이제 분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이렇게 형성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런 형성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분화되는 이런 유세포들이 어떻게 저장세포, 그러니까 물간부 세포가 아닌 대부분의 저장세포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분석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임산의 의사들은 이렇게 종자를 발화시켜서 묘삼을 이제 재배하고 1년 된 묘삼을 수확해서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를 재배를 해서 이제 6년근 이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지금 현재 재배 프로그램을 가끔 1년생 종자에서부터 저장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형성된 저장된 뿌리들이 이제 다시 옮겨 심어졌을 때 얘들의 이제 비생성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똑같이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묘삼을 갖다가 6주차 되는 묘삼을 섹션을 적용드립니다. 그리고 2년생, 4년생, 6년생은 너무 커서 못 가져왔고요. 근데 그 양상은 뚜렷하고 이제 일반의 특성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년생 때 형성됐던 그 형성층 주기세포들 그 바탕으로 2년, 3년, 4년, 5년, 6년 지속적으로 녹색을 표시한 형성층 주기세포부터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유세포를 계속적으로 분화시키고 분화된 유세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장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이렇게 표시한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간부, 그다음에 체간부. 물간부와 체간부가 일부가 분화되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전부 다 저장세포, 저장유세포로 분화되는 이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1년생 때 이렇게 완성되는 이러한 저장세포들이 2년, 3년, 4년, 5년, 6년 지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생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해 보는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좀 가져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보여드릴 주제 내용들은 2년생, 그러니까 1년생 묘삼을 갖다가 얘들을 온실에서 키워 나가면서 얘들의 형태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유전적 요인들의 변화들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삼을 갖다가 이제 온실에서 이제 키워보게 되면은 약 한 16주 정도가 한 사이클이 이제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뇌두에서부터 지상부가 출현을 하게 되고 이제 광합성이 시작했기 때문에 16주 정도 되게 되면 이렇게 잎이 낙엽이 이제 지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16주 정도의 시간 기간 동안 포장해서 크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2주차에서 16주차까지 부피 인삼의 저장 뿌리가 이제 충분하게 발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고 이게 낙엽이 지는 지상부에서는 다음 연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내두의 형성도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내 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얘들의 그러니까 통제된 환경 내에서 얘들의 부피 생장이 포장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양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0주차부터 이제 쭈루룩 이제 얘들이 지상부가 출현하고 광합성량을 측정해 나가면서 얘들의 이제 비생적 양상들을 뚜렷하게 보게 됐고요. 2주차가 지나게 되면은 뚜렷하게 저기 이제 캠비움 이제 형성층 줄기세포가 이게 형성되게 되고 형성층 줄기세포로부터 일부 물간부와 체간부가 일부 형성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포들은 이렇게 스타치 그레일들이 집적되는 저장 유세포로 이제 분화된다는 이런 양상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은 16주까지 쭉 섹션을 해봤을 때 이 양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피 생장들의 주로 관장하고 있는 주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초기 이제 2주를 이제 초기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주가 가장 왕성하게 생성되는 시기, 그다음에 12주를 거의 이제 생육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RNA-seq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RNA를 각각 뽑아서 총 7개 클레이드로 나누고 각각의 양상들을 좀 들여다보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들은 초기와 중기에 뚜렷하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 이런 지오텀들이 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조사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주차 때 주로 이제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들이나 또는
올가노제네시스니까 기관 형성을 일으킨다고 잘 알려져 있는 옥신 몰포제닌 옥신 트랜스포트나 호메오스테시스 등, 그다음에 나이트레이트 질산염들을 주로 흡수하는 이런 패스웨이들이 초기 단계에 아주 강하게 엔리치먼트 되는 것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나 또는 분화, 그다음에 또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합성 등과 같은 이런 메타볼리즘에 주로 관여한 애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패스웨이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이제 뒤져볼 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것들은 인삼의 부피 생장이 어떻게 그러면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진세 엔리치먼트 아나시스라고 하는 이제 통계적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초기와 중기, 후기에 얘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가장 시그니피컨트하게 좀 이렇게 엔리치먼트 되는 이런 패스웨이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이제 패스웨이들이 무엇이냐면은 세럴 루즈닝 패턴들입니다. 여기 이 교수님이 그 포스닥 많이 공부하셨던 이제 익스펜신이라는 유전자보다 훨씬 전문가신데 저희들 눈에 확 띄었던 것들이 이제 세포의 신장을 급격하게 늘려줄 수 있는 익스펜신이라는 유전자들이 중기에 특이적으로 매우 강하게 엔리치먼트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익스펜신과 같은 유전자들은 저 후기와도 비교를 해봐도 중기에 특이적으로 매우 높게 이제 이런 영향이 있어. 왜 익스펜신, 그러니까 세포의 신장을 늘려주는 이런 익스펜신과 같은 애들이 왜 중기에 주로 이렇게 엔리치먼트가 될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중기에 발생하고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인삼의 조직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이 이제 캠비얼 그러니까 형성주 줄기세포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안쪽이 이제 중심부입니다. 피스 부분인데요. 자,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캠비움 종으로부터 얘들이 세포 분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포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신장하는 지역. 여기서 이제 그리고 완전히 이제 완성된 성숙된 그런 세포의 존으로서 총 4개의 존으로 이제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포 분열된 세포들이 저장 세포로 분화되게 되면서 왕성하게 분열하면서 세포 신장, 그러니까 즉 익스펜신에 의한 세포 신장들이 되게 부피 생장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세포의 길이들은 2주부터 16주까지 각각의 여기 이롱게이션 존과 그다음에 머추레이션 존 각각에서 세포의 길이를 측정해 봤을 때 세포 신장의 그러니까 인삼의 부피 생장이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약 4주에서 8주 사이 정도 되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급격하게 이런 세포 신장이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RNA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이런 익스펜신들의 익스프레션 패턴과 세포의 신장에 코레레이션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익스펜신들이 그러니까 얘들의 그 아미노산 그 단백질의 서열을 바탕으로 얘들이 이제 익스펜신일 거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가능성만 저희들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잘 가지고 이제 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애기장 때 모델 시스템을 통해서 인삼의 이제 익스펜신들을 과발현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시켜보겠더니 얘들의 이제 발현도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뿌리 길이도 매우 이제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 뿌리의 길이에 있는 세포의 양상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세포가 신장이 일어나는 부위들인데요. 신장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인삼의 익스펜신 유전자들을 과발현시킨 세포들은 이보다 훨씬 더 길게 신장하는 양상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익스펜신과 함께 그러면 익스펜신을 조절하고 있는 어떤 분명한 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의 길이 생장 등을 조절하는 이제 유전자 그 생리적 조절 인자들로서 이제 지베렐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기에서 지베렐린의 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패스웨이가 매우 높게 엔리치먼트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베렐린이 이러한 세포 신장을 조절하고 있는 되게 그러니까 부피 생장을 일으키는 인삼 저장 뿌리에서 세포 신장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지베렐린을 좀 처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처리해봤더니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이롱게이션 존인데요. 이런 이롱게이션 존에 세포 신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베렐린의 합성 억제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장 때에서 워낙 잘 활용되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클로브트라조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반대로 세포 신장이 되게 잘 작아지는 이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도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었고요. 이런 요인들은 사실 저희가 익스펜
익스펜션이나 또는 중기에 특이적으로 이런 지베렐린에 의한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초반에 인삼의 부피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의 여러 팩터들을 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베렐린을 이제 외부에서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상부도 되게 길어지고 이제 저장뿌리도 되게 이렇게 생장이 이렇게 부피가 이제 빠르게 이제 증가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섹션을 이제 이렇게 조직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세포의 분열과 세포 신장이 역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결과들과 매우 일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해놓은 부분들은 그러면 인삼에서도 지베렐린을 처리했을 때 저장 뿌리의 세포 분열과 신장이 촉진되는 이런 양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모델 시스템, 모델 식물에서 우리가 잘 알아낸 얘들 지베렐린의 인식, 그러면 지베렐린의 신호 전달 이러한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분명히 보존될 것이다라는 이런 가설하에서 지베렐린 시그너링은 이렇게 좀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용체 GID1이라는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수용체들은 델라라고 하는 이런 리프레스 단백질들을 이제 억제해서 억제하는 이런 양상들을 슬라이1이라고 하는 F박스 단백질을 통해서 26 프로테인을 통해서 얘들을 제거함으로써 부피 생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삼의 지노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애기장대에서 잘 알려져 있는 여기 있는 핵심 이런 주 인자들이 잘 보존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걔들 인자들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제 각각 인자들에 대한 이제 기능 유전 책적 연구들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한 예시인데요. 인삼의 죄송합니다. 넘어가네. 자, 인삼의 서열을 바탕으로 얘들의 아미노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알파폴드 같은 것들 바탕으로 이제 구조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애기장대에서 알려져 있는 지베렐린의 수용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베렐린이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이미 이제 크리스탈 구조를 통해서 이들을 알았기 때문에 얘들 바탕으로 저희들은 이제 요 모델링을 바탕으로 알파폴드를 바탕으로 이제 얘들의 시퀀스 서열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특히 이렇게 지베렐린이 이제 결합했을 때 더킹 모델을 한번 저희들이 그려보게 되게 되면은 애기장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베렐린과 지베렐린 수용체의 더킹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인삼에 있는 지베렐린의 수용체들이 애기장대에서 저희들이 연구해왔던 이런 메커니즘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베렐린 수용체를 이렇게 낙아웃 시키면 식물들이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삼에서 저희 동종했던 이런 수용체들 유전자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과반을 시켜주게 되면은 다시 얘들의 길이 생장이 촉진되는 이런 양상들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 개체들은 인삼의 금선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금선이라는 품종이 이런 표현형을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형들이 길이 생장이 되게 길어지고 부피 생장이 되게 촉진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품종들이 지베렐린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양상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리학적인 증거들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얘들에 대한 이제 유전체 분석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네, 유효정에서 5분 남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들 주로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들도 진행하게 되고요. 네트워크 분석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 또 발견했던 것들이 이제 나이트레이트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네트워크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이트레이트도 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되게 중요한 인삼의 부피 생장의 주인자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온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런 부피 생장의 저해 효과들이 이런 나이트레이트와 매우 민감한 역할들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모델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애기장대나 이제 모델 시스템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패스웨이들을 바탕으로 저희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주로 아마도 초기에 이제 캠비움의 이제 르제너레이션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나이트레이트와 그다음에 광합성을 통한 이런 토르 시그널 패스웨이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활성화되는 지베렐린들이 익스펜신이나 다양한 이제 캠비움의 활성도를 조절하게 되어서 부피 생장을 촉진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현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이제 이렇게 조직학을 통해서 이제 인삼의 이렇게 부피 생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애기장 때의 하이포코틸의 조직학 데이터입니다. 근데 인삼하고는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 얘들은 주로 이렇게 여기에 물관부가 주로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로 이렇게 좋은 모델 시스템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너무 가늘고요. 그래서 저희 실은 주로 이제 캡살라라는 모델 시스템들을 새로 이제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살라는 여기 많은 이제 모델 시스템으로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이렇게 여기 저장 뿌리가 잘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살라의 이제 3주부터 12주까지 이제 부피 생장 양상들을 조사를 했는데, 자 얘들도 여전히 이렇게 물관부가 어느 정도 형성은 되지만 자, 애기장 때보다는 확실히 덜 형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들은 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체관부가 형성되는 부위와 자 주로 이제 피스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대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스타치 그래놀들이 집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유세포가 정확히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캡슐라를 가지고 형질 전환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이거는 이제 플로랄 디핑 방식에서 에그로박테리움을 꽃에다가 붙여가지고서 형질 전환하면 이 정도의 이제 선발 효율을 저희들이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된 이제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도 연구실에서는 빠르게 이제 접목해서 캡슐라 시스템에 접목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식물의 포토리셉터 파이 B가 낙아웃되어져 있는 식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전공했던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이제 낙아웃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길이 생장이 매우 없어지고 짧아지는 이제 이렇게 완성적인 성공적으로 이제 유전자 편집 등도 이제 얻어지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지금 했던 연구들은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지금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학예하고 이제 포스하고 계셨던 홍정희 연구가 지금 이제 원예특작 과학원에 이제 연구사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정희 연구사가 주로 이제 연구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떠나고 이제 배원실 연구사 연구원 이제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부가 둘이 이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훌륭한 걸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뭐 세포 레벨에서 이제 DNA나 RNA 발현돼서 프로틴 레벨을 갖다 연구하는 프로테오믹스 파트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오늘 연구하는 토탈 오믹스 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접목을 시켰는지 잘 간단하게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인삼의 저희는 이제 인삼의 저장 뿌리가 좀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대조 품종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외부 처리, 어떤 특정 물질들, 그러니까 지베레닌 같은 게 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처리해주게 되면은 인삼의 저장 뿌리의 발달이 되게 빨리 촉진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대조 샘플들을 RNA를 추출해서 RNA를 뽑고 RNA에서 이제 유전자들의 이제 발현 레벨을 이제 그러니까 전체 지놈에서 유전자 발현 레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토탈 멀티 오믹스하고는 좀 틀린 인가요? 사실 토탈오믹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노믹스부터 시작해서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로믹스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프로테오믹스나 메타볼로믹스까지는 가지 못해요. 메타볼로믹스는 조금 이제 지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이건 얘기는 못 드렸고요. 예. 프로테오믹스는 아직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사포닌 합성이나 이런 쪽은 워낙 잘 패션이 잘 알고 있는 양태진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연구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저희 연구원들과 좀 이제 융합해서 이제 부피 생장과 그다음에 각각의 사포닌 합성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이제 그런